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아, 여기. 찍고 있죠, 이제. 예. 예. 제가 이제 이 책 있잖아요. 이게 성공방정식 이거 원서를 갖고 왔어요. 이 책을 이제 우리 박선진 형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번역한 편집자들이 제목을 이상하게 따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는 꼭 원서를 봐요. 원서 제목을 어떻게 또 그 번역하신 분이 또 자의적으로 많이 번역을 하니까. 근데 원서가 거의 맞게 번역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이게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성공의 방정식인데 우리 모임이 지금 6번째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이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주식을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가자. 이게 우리의 목표니까 이제 부동산 전문가 이제 빠송의 수도권 부동답사 이거 다음 달에 할 건데 내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은 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다 체리 피커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난 주식만 공부하고 이제 부동산은 공부 안 할 거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나오고 다음 달에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6시 반부터 할 거고 이제 그때 같이 식사 옆에 우리 닭한마리 식사 할 거니까 하면서 이 친구하고 이제 이 친구가 나올 거거든요. 이 친구하고 저자 직강 할 건데 이 친구가 나올 건데 이 친구 책을 왜 들고 나왔냐면은 이게 되게 두꺼워요. 제가 이 책을 한 2주를 봤어요. 근데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동별로 시별로 이제 차근차근 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배 아프실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식쟁이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부동산 하는 놈들은 그냥 막 배 두드리고 있고 그냥 뭐 분위기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도 있는 모임이 있거든요. 부동산 모임에 가면 다 사장님, 사모님들 돼가지고 다들 너 얼마 벌었냐 그러고 다 이제 완전 축제 분위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딱 보면 다 백전 노당들만 갖고 주식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지금 마음속에는 내 종목은 8% 빠졌는데 어떡하나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고 저도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 10% 빠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별 설명 생각이 다 나더라고. 이거 대표이사가 사기꾼이라는 둥 뭐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제가 들고 오기 전에 이 책에 번역하신 분이 세 분이 계세요. 이건 선생님, 우리 형님 박성진 형님하고 정채진 이 프로하고 이렇게 이분은 전부 다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부동산 얘기를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을 돈 버신 분들은 운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은 다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번 거고 이 책에서 나온 거는 보면 이게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스포츠, 인베스팅 뭐 사업이나 스포츠나 이게 투자는 실력 스킬이냐 아니면은 럭키 운이냐 이건데 우리가 모르는 분야는 전부 다 운이 좋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부동산 하는 친구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놈은 또 왜곡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놈들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거고 운이 나빠서 돈을 날렸다라고 그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는 그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식의 고수나 부동산의 고수나 어느 시점에 딱 가면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는 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다가 한 부분 그 107조 이제 나중에 다음 달에 20친구 올 건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이 다 오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노동강이라고 있어요. 노동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노동강인데 이 노동강이라는 데가 그 서울시에서 가장 그 구가 25개 구가 있는데 가장 이제 시세가 안 나오는 구가 노동강이에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인데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을 때 어떤 주가 움직이죠? 잡주가 움직이잖아, 잡주.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에 가시잖아요.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잡주들이 움직여요. 딴 건 다 빠지는데. 그러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그 거꾸로 올라간 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겠어요? 노동강이에요, 노동강. 왜냐면 잡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그 브루칩이 움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강남 3구가 움직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노동강이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주식하고 부동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주가 막 움직이면 시장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드디어 잡주가 움직이니까 시장은 끝났다고 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그 시장에 이제 메인주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면은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는 잡주를 하고 있으니까 안 올라가고 이런 게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은 지금 제가 이거 보시면은 2014 지난주에 제가 캡처한 거거든요. 부동산 모임 가면 전부 다 우리는 제가 20명도 지금 안 모였는데 부동산 그 독서 토론 모임 가면은 한 100여명 모여가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우리 돈 벌었다고 이제 막 그냥 선생님 그러고 난리예요. 근데 우리들은 전부 다 오늘 다 주가 빠져가지고 지금 나올까 말까 하다가 술집으로 갈까 이게 올까 다들 그런 생각하다가 지금 저번에 몇 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다 소주 마시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괜히 책 읽어가지고 내가 너의 지식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부동산 상한가인데도 뭐 20주 뭐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난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한 친구들은 운으로 다 돈 벌었을까요? 이게 사실의 팩트입니다. 예, 팩트는 이래요. 버블 세븐이라고 있었어요. 버블 세븐. 버블 세븐 중에 한 군데가 과천시예요. 과천시도 버블 세븐이었거든요. 근데 과천시가 버블 세븐에서 고점에서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그때. 왜냐 행정수도 세도시에 옮긴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으로 지금 돈 벌었다는 분들이 좀 막 축제를 벌이고 있으니까 배 아파서 지금 들어가면 딱 꼭지를 잡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2014년 제가 2014년도에 아파트 샀다고 이제 공시했잖아요. 카페에 올렸는데 공시는 아니고 올렸는데 그때가 이때라는 거 이때. 그러니까 그 몇 년 동안 빠지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 이제 전문가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면 더 빠진다 그러고 오르면 더 오른다는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대학로에 가면은 뭐 지하에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뭐 그 강의장이 있었어요. 거기 무엇은 뭐냐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이렇게 빠진 거 보여주면서 더 빠집니다. 그러면 막 박수 치고 그냥 환호성 치고 그랬어요. 이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사이클을 타거든요. 사이클. 그러면은 사이클을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턴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사서 돈 버셨던 분들은 운이 좋아서 그냥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술 먹고 그냥 오바이크 타려고 갔더니 부동산이었고 그 부동산에서 마침 뭐 아줌마가 등 두드리면서 뭐 자네 뭐 부동산 하나 사보지 않겠나? 그래서 샀다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들은 부동산 돈 버신 분들은 다 운이 좋아 돈 벌었다 생각하는데 이때 사신 분들인 거예요. 이때 7년 동안 빠지고 있을 때 사셨던 분이 샀는데 그러면 이때 안 빠진 부동산도 있었거든요. 그럼 안 빠지는 부동산을 샀었던 분은 돈도 못 벌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다들 우울하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한강에 가실까 여기 올까 막 왕새다 오셨던 분들 지금 표정에 보니까 지금 그 악전고투를 경험하고 오셨던 분들이어가지고 다 얼굴 표정이 비장하고 그냥 막 일을 가면서 오셨는데 이런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3,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빠지고 있을 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해냈던 분들이 지금 돈을 버셨던 분들인데 이거를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중간 아파트 가격이에요. 보시면 이쪽 보시면은 계속 빠지고 있었죠. 이때 튀어서 더블이 간 거예요. 그러면 요게 안 보이는 상태. 아까 앞으로 가볼까? 이게 안 보여서 이때였거든요. 이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 뭐 중간값이 4억 9천 정도 돈을 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용기가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은 살 용기가 있죠. 오르고 있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 5년째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갔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아까는 이렇게 빠지니까 이렇게 빠질 것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가 그 석 달 전과 넉 달 전에 모임에서 독서 모임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IPO가 폭발적으로 어떤 산업 섹터에서 일어나면 그 섹터는 버블이다. 그죠? 그죠? 근데 최근에 IPO 굉장히 크게 한 산업 섹터가 하나 있어요.
1조 정도를 이제 IPO했는데 상한가 가고 막 그랬어요. 이게 뭐죠? 롯데 리츠. 오늘도 뭐 공부하고 있는 리츠잖아요. 리츠가 부동산 펀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더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현명한 이 책을 읽고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때 이거 갈 거를 사겠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빠져서 충분히 이제 하락했을 때 이때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더 올라가갖고 지금 뭐 4억 8천이 안 하던 평균 가격이 거의 더블이 왔는데 이게 따따블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되겠냐 이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투자자라면은 부동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만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텀 피싱이라고 그러나요? 바텀을 잡아보자 이거죠, 주식에서. 근데 저는 이제 참고로 요때 샀어요. 예, 제 자랑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샀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이제 뭐 영웅이라고 이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비난을 하더라고요. 이게 빠질 게 뻔한데, 왜냐면은 6년째 천재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럼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2003년도 기사거든요. 이때 하우스푸어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주식을 가치주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것처럼 딱 보니까 선생님들 전부 다 그냥 얼굴에 주름살이 막 깊게 패여 있는데 다 주식하니까 이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는 부동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우스푸어.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게 그때 신문 기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집 사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이거는 사실 이때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오늘 같이 주가가 뭐 7%씩 빠졌을 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사례들인데 6억 5천만 원을 이제 뭐 투자했는데 현재 시세가 5억 5천인데 대출이 6억을 받았으니까 지금 깡통이 됐죠. 이런 사례 진짜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게 하우스 푸어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망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우스 푸어 대신 주식 푸어로 바꾸시면은 스톡 푸어 사례가 하면 지금 많이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운과 실력의 방정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쌓아야 되지만 이 실력을 쌓을 때 운도 잘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떤 우리 마켓 사이클상 그냥 간성에 따라서 계속 오르는 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는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웃기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대박을 잡은 종목과 여러분을 인생을 망친 종목은 똑같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남 아파트면은 13억 하는 아파트, 그러니까 옛날에 15억 하는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2007년도에. 그게 7년 동안 빠져가지고 12억이 됐어요. 그러다 그게 이제 24억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럼 어떤 사람은 15억에 사갖고 10억에 파는 사람은 그 아파트 때문에 망했고 10억에 사갖고 24억에 판 사람은 그 아파트 때문에 대박을 잡았는데 그러면은 그 아파트 입장에서는 웃긴 거잖아요. 주인님만 바뀌었는데 어떤 주인님이 날 잡았더니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또 어떤 주인님이 날 잡았더니 너 때문에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여가지고 한참 올라가는 거 잡아가지고 떨어지고 나니까 대표에서 욕하는 거예요. 이 대표회사가 사기치려고 성장시킨 거라고.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게시판 보시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떨어진 거를 잡아갖고 어떤 분은 경제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떡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너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너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는 이제 마이클 모보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식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다음 달 할 이 책 이거 저자 직강하시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래. 여러분도 안 나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나오라고 내가 삼고초를 하고 밥 사주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왔더니 한 3명 나와가지고 지금 부동산이 지금 내 주식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내 부동산 살 돈도 없다. 그렇게 하실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눈물 흘리시는 분들 대출 이자 세금 월급은 다 이제 다 들어가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사셨던 분이 돈을 번 거예요. 이때 누구냐? 바로 저 같은 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내가 점검문을 갖고 왔어요, 이게.
제가 운영하는 카페잖아요. 보트마. 이때 뭐 2014년 9월 달에 제가 이거를 썼어요. 이게 서울 아파트 이제 상승할 거다. 무려 7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카페 회원님들이 역시 카페 장님께서는 현명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럴 턱이 없죠. 이게 그때 제가 증거로 해서 이분이 새벽 2시 40분에 글을 썼더라고요. 잠도 안 자고 얼마나 빡쳤으면은 이 새벽에 글을 썼겠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아파트의 감가상각. 아파트의 감가상각까지 또 세금까지 생각한다면은 뭐 쭉 보시면은 아직도 미부장 물량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당분간 주택 가격 상승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날 걱정해 줬어요. 그게. 예, 지금이 10년 동안 빠졌으니까 더 빠질 건데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 아파트를 사냐. 그때 나는 이제 가감하게 샀고 그때 우리 옆에 박성 형님이 집들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난 축하해줘 갖고 저는 정말 현명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 아파트를 사면 다 돈을 버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믿을 수 없겠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 아파트는 송도에 있는 송동 코오롱 더 펄아우 1단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송도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은 아파트 얘기하면 멱살 잡아요. 이 새끼 누구 인생 망치려 그러냐. 그래서 송도가 그 분양 경쟁률이 만대1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만대1. 그랬어요, 이게 실제는.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2009년도에요. 6억 한 5천 했던 게 지금 11월 6일에 계약된 게 4억 9천이거든요. 그러면은 11년 장기 투자해가지고 한 25% 손해본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대출까지 껴서 샀으면 이자 다 나가고. 그러면 이제 부부싸움 합니다, 이제. 니 때문에 샀다? 아니면 니 때문에 샀다 하면서. 예? 말렸어야지. 말렸어요, 아주 그래서. 그래서 막 부부싸움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거는 이게 2014년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2019년이고요, 이게. 딴 거는 지금 뭐 80%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안 올라갔건 하나도. 그러면은 아파트 사서 돈을 버신 분들은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냐 이거예요.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죠. 연구를 많이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내년 주식시장이 좋을까 안 좋을까 해서 어떤 분이 내년 주식시장이 3%포인트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박수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건가요, 이게? 반대로 어떤 분이 내년 주식시장이 1,500까지 빠진대요. 맞췄어요. 근데 내 종목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대중이 습한다, 나도 습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지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운과 실력의 방정식에서 기본 운이 실력인 거죠. 실력이지만 운의 작용도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이제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냥 성공 방정식을 하는 게 더 매력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운이라는 거 집어넣어 보니까 아 이거 운 좋은 뭐 꼭 그 쪽집게라고 해야 되나? 그 부당책 같이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다 이거 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게 옆에 누군지 아시죠, 이거? 예, 예, 이게 잘생겼어요, 눈에. 근데 이거 화면에 옆으로 이렇게 쫙 늘려가지고 생각보다 더 살쪄 보이는 거는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우리 박성재 형님의 그 사무실이 이연 투자 자문 그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 형님이 좌우명이 이거예요. 위에 써 있는 거.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번역 밑에 해놨어요, 이게. 한번 이제 이거 보실 거예요, 한번. 지금은 주식으로 실패했지만 회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지금 부동산 대박으로 축하를 받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김처강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갖고 있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을 보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내가 어디 가서 떠드는 게 맞는가. 지금 한강 가가지고 라면이나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그냥 울분을 삭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저의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힘들 때가 좋은 때, 주식 사야 될 때였던 거고 그냥 한 5년 올라가는 종목 타면 더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귀신같이 알고 그때가 딱 고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부동산 리츠가 지금 상장을 막 하고 있을 때 이때가 좀 위험한 때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 주위에서 부동산 하는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연락을 해갖고 주식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명한 친구들이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좀 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주식 하던 사람이 갑자기 부동산 하겠다 그래요, 요즘은.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5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누가 위험을 지금 테이킹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이까지가 이제 저의 서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는 또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 그래요. 이제 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중국 기업 있죠, 중국 기업.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 기업에 대해서 한번. 중국 기업의 신용 등급인데 중국 기업의 99%가 AA 등급 이상이에요. AA 등급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등급 이하가 1%가 안 돼요. 와, 이거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근데 누가 평가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로컬 업체들. 중국 업체들이 중국 기업을 평가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똑같은 기업을 미국 기업, 뭐 SN 신용평가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평가를 했더니 AA 플러스 등급이 한 종목도 안 나왔어요. 한 기업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평가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냥 외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중국 기업의 신용평가를 중국 로컬 기업이 평가하는 거와 외국 회사들이 평가하는 걸 나눠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이제 기업을 공부를 하거나 어떠한 대상을 투자를 할 때 항상 그 숫자만 볼까요? 나 숫자의 뒷면에 있는 정말 이게 맞는 주장일까? 그런 거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뭐 기업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중국 상장 기업도 있고 일본 상장 기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상장 기업들은 왠지 좀 믿음이 안 가고 근데 일본 상장 기업들은 왠지 좀 신뢰가 가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리고 이분이 마이클 모붓이라는 분이신데요. 이게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수님들이 있는 책 잘 안 쓰거든요, 그게. 근데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교수 생활하면서도 이제 실무에 도움되는 거 많이 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CS라고 있잖아요. 이게 크레디트 스위스라는 회사에서 그 글로벌 재무 전략 책임자를 하셨고 93년부터 이제 컬럼비아 대학이 유명하잖아요. 그 대학에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재무 교수로 하면서 이제 우수 교수상도 두 번이나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잡계 이론의 선두주자인 산타페 연구소에서 이사회 의장도 했고 통속과 투자, 기대 투자를 저수한 저수가 그리고 이분이 이제 2004년도 이 책이 2014년도 이 책이 나왔는데 이때 유튜브에 보시면 이분이 저자식 관계에 있어요, 한번. 그것도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은 이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그 앞에 보시면은 이게 유튜브 이게 화면이거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이거 쭉 이거 보시면은 아까 원서 제목이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서 제목 그대로 보면은 이 아저씨가 저자가 2014년도에 이렇게 그 설명한 게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걸 안 되는 영어 쓰려고 열심히 들었더니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첫 번째 사례 몇 가지 사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유명한 이제 저자가 출판사가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할 때 이 출판사가 이 저자의 책의 희소성을 위해서 1년에 한 권밖에 출판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책을 너무 많이 쓰고 싶은데 출판사는 너 당신 명의로는 한 권밖에 못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럼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출판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거는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김철환 이름으로 출판한 게 아니라 제가 전혀 모르는 김정남으로 내가 출판한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출판했더니 어떤 게 나왔냐고 했더니 본명으로 썼던 책에 10분위도 안 팔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 책을 사 보시는 분들이 책 내용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책 저자를 보고 그러니까 사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명으로 썼던 그 책 내용이나 본명으로 썼던 그 책 내용이나 내용은 둘 다 똑같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슷하게 팔려야 될 텐데 실제 가명으로 쓴 책은 그게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명예, 그 이름, 그것 때문에 많이 팔렸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서 책이 잘 팔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책이 잘 팔린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식으로 본다면은 어떤 주식이 시작이 정말 잘 나왔는데 어떤 회사는 그 뭐 펄을 20배 받는데 어떤 기업은 5배밖에 못 받는다면은 그게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례는 이제 48개의 음악을 녹음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어떤 음악이 가장 좋은 음악인지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첫 번째 그룹에서는 26등 했던 음악이 다음 그룹에서는 1등을, 그 다음 그룹에서는 40등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악인데. 그러니까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 히트를 칠지에 대해서는 이것도 운이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해리포터 사례 같은 건 매우 유명하죠. 이게. 해리포터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도 그 책을 알아볼 수 있는 출판사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무려 9개, 10개 출판사로부터 출판 제의를 거절받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지 그 전문가조차도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노력이나 실력 외에 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 근데 지금 우리 투자자들은 지금 다 불운하신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여러분의 실력은 좋긴 한데 지금 시장이 만약에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로 더블로 가고 있을 때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표정이 아니실 거예요. 다들 그냥 지금 밖에 기사가 지금 대기시키고 있을 거고 근데 다들 지하철 타고 오셨잖아요, 다들. 예,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운이 좀 안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운은 이제 곧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게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순수하게 럭키, 운이 작용하는 게 있고 순수하게 기술이 필요한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래서 이쪽은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달리기는 혼자 열심히 하면 1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보면 이제 카지노 있잖아요. 그럼 100% 운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카지노 그 승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주식 투자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100% 운과 100% 기술 사이에 이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운에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구도 이 가운데쯤 있는데 야구라는 것도 어떤 게임이냐면은 내가 타격 연습을 아무리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정말 신의 수비수들이 이제 자각 있는 팀과 싸우면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야구 안타를 쳐도 다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은 나만 잘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상대도 있기 때문에. 근데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상대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는 내가 실력만 스킬만 이제 한다면 100% 돈을 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운이 따라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계속 이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가 한 방 제대로 터질 때가 될 때 그때 내질러 가지고 한번 돈을 왕창 버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스킬과 럭키의 이제 관계인 거죠.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이제 모임에서 투자했던 종목이 하도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 친구들 모아가지고 산에 가갖고 산지제를 한번 지내자. 그래서 가락산으로 가갖고 산지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막걸리 뿌리면서 산신님 우리 종목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무 노력해도 운이 안 따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주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가락산 산신이 효력이 없나 보다 싶어갖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산도 올라갔죠, 이게. 근데 그렇게 이제 운이 말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부동산도 5년 달렸잖아요, 그죠? 5년 달렸으면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턴을 할 때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과 실력이 이제 중요한 시장일 때는 한두 번 게임을 해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투자를 하면은 이거는 확률상의 이 분포가 요렇게 되지 않고 넓게 되기 위해서는 분포가 광범위에 퍼지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 반복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내가 다 돈을 번다면은 그건 운의 영역이지만 100번을 했는데도 내가 돈을 번다면 자기 실력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작은 손실을 많이 보면서 이제 한 번 큰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연습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큰 이제 음식점도 있잖아요. 뭐 직원들이 한 3, 40명 되는 큰 이제 음식점. 그런데 보면 그 한 매출이 한 달 1,000만씩 나올 거거든요. 그런 큰 음식점은. 그거 여러분 지나가다가 저 음식점은 돈 벌 것 같으니까 어디서 돈을 땡겨가지고 음식점을 차리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데서 성공하고 싶으면 먼저 그 알바생으로 이제 가장 취업을 해가지고 몇 달은 종업원으로 이도해보고 그 다음에 돈이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은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가게도 넓혀가야지 튼튼하지 않겠냐는 거죠. 투자라는 것도 처음부터 빚내 갖고 그냥 뭐 크게 나는 시도면 1억 원이 있어야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1억이 모일 때까지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작은 투자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해가지고 성공의 경험을 쌓였을 때 그때 자금을 넓혀가는 거죠. 계속.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공과 실패, 이게 성공이고 이게 실패라면은 이게 균등하게 이렇게 쌓여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투자 초기에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샀는 것마다 다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내내 실패만 볼 수도 있고 1년 내내 실패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주사위를 던졌는데 계속 10번 던져 10번 다 1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나는 실력이 없나 보다 하면서 포기할 게 아니라 11번, 12번 던지다가 100번까지 던져보면은 확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률이 필요한 투자에서는 몇 번의 투자로 승부를 걸려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된다 싶어갖고 너무 과도하게 질러버리면은 그것도 안 돼요. 제가 뭐 질러라 하니까 아무 때 질러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소 표집의 오류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판단을 하면 매우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펀드 수거든요. 펀드 수가 67년도에는 뭐 69개가 있는데 큰 펀드 이제 라지 사이즈 펀드가 2012년도에는 이제 1000개까지 쭉 이제 펀드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펀드들 중에서 초과 수익을 낸 펀드의 비율을 한번 연구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60년대에는 뭐 거의 한 20% 가까이가 굉장히 큰 수익을 냈는데 요즘에는 한 7% 정도밖에 못 낸다는 거예요. 초과 수익을. 왜 그런 일이 생겼냐고 라고 봤더니 실력이 향상되어 실력이 안정되면 운이 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선수들의 실력, 투자자들의 실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향상되었는데도 실력이 타협에 미친 영향은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실력이 뛰어나면은 초과 수익을 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가출자들이 크게 돈 버셨던 분. 그분들이 돈 벌었던 로직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우리 때 지금 투자하면은 투자해도 돈을 못 벌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거 다 이거든요, 그럼. 특히 이제 분기 모멘텀 같은 건 그게 좀 안 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분기 이익을 추정해가지고 뭐 다음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만한 기업을 미리 사놓으면 주가 다 올라갔거든요. 그건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건. 최근에는 그 분기 모멘텀 투자를 하면은 거의 쪽박을 차요, 이게. 왜냐면은 수비진들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투자라는 거는 나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떻게 그 진화를 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점점 그 액티브 펀드들의 수익률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패시브로 다 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외적인 이제 그 펀드들을 이제 펀드 자문사에 맡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이원 투자 자문 같은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맡겨야 된다는 거죠. 예외적인 이런 소수의 기업이기 때문에 뭐 옆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보시면 패자의 게임이라고 이제 이 책, 이 원제가 있거든요. 이 책에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의 127쪽을 보시면은 재능 결당의 야망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난 30년 동안 운영계 대거 진출했으므로 여기 계시네 여기 우리 한 과장님 같은 재능과 결당력과 야망을 갖춘 전문가들이 이제 대거 진출했으므로 이제 남의 시술을 인해서 장기가 초과수익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너무나 이제 과거 생각에 있을 게 아니라 이 변화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초과수익이 낼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유연하게 투자를 해야 돼가지고 이제 저는 손자병법에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최근 한 두세 달 동안. 손자병법에서 이제 손자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남이 아는 방식, 남이 기대하고 있는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남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 제가 유튜브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것도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건 다 10분짜리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이게. 그죠? 근데 저 혼자 이제 60분짜리 찍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남이 하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이게. 요게 맞다, 이거죠, 이게. 근데 웃는 표정이 이게 왜 그러지? 이게 진실을 얘기해도 이게 의인이 어려운 얘기를 해도 이렇게 믿어주지 않으시니. 참. 그래서 우리 가능성, 웃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나이인데, 요거는 이제 좀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이 책 마이클 모브신 얘기가 그 야구 선수라든지 축구 선수들이 가장 실력이 좋은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 발레 선수면 그 20대 초반이 있고, 그죠? 그리고 축구 선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실력이 좋을 때가 42세라는 겁니다. 42세.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펀드 매니저들의 연령 분포를 봤더니 20대가 14%, 30대가 52%, 40대가 32%, 50대가 4%. 이 4%에 드신 분에게. 그리고 30대에 드신 분이 계시고 이제. 근데 대부분 나이가 이 40이 되면은 이제 실력의 최고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라고 하면 이제 전반부만 이제 중요한 건 빠뜨린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50대도 계시잖아요. 선생님도 50대시죠.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 이제 좋은 말씀도 드릴 겁니다. 조금만 더 이것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분들은 이제 어떠냐면은,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이제 숫자인데, 2012년도에는 이제 1,500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명 언더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1,000명 넘었네요, 그래요? 최근에 내려왔을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자꾸 애널리스트 숫자가 줄어들고 있냐 그러면은 점점 액티브보다는 패시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 그냥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지수 못 이길 테니까. 여기서 이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50대가. 왜냐하면 이제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면은 그 세잔이라는 분이 이제 그린 그림인데 투자의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카소의 그림은 피카소가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시점은 27살이라는 거예요. 26살. 제가 여기 보여주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피카소 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젊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근데 세잔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67세. 나이가 많아야 때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개념적 혁신가가 있고 실험적 혁신가가 있는데 뛰어난 개념, 이게 뛰어난 개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그 금융공학적으로 연구해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 이런 친구들은 나이가 젊을 때 이제 실력 가장 많이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실험적 혁신가 이런 세단 같은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해지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든지 찰리 먼거 90대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우리 가치 투자 이런 거고 이렇게 그냥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를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나이가 지금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은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나 아니면 필립 피서식의 장기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 요런 걸 하는 거는 그냥 맨날 컴퓨터 보면서 모니터 보면서 그냥 모니터 8개 켜놓고 막 다다닥 하는 거, 이런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못 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식의 투자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년 정도 보유해갖고 한 더블 정도 먹는 그런 투자. 이런 투자를 하는 이제 자문사도